글을 수정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수정하다 보니까 어느새 30분이 지났군요. 유튜브 창을 띄워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옷을 단덥게 입었어요. 너무 입어요. 조금 내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따뜻한데 오늘은 조금 춥습니다. 네, 난나님이 일발을 꺼내줬습니다. 영원중님, 박민희님 반갑습니다. 박신타마님 어서오세요. 잼명리님, 스티브님 반갑습니다. 이제 구독자는 3,260명입니다. 최근에 10여 명이 늘었죠. 김태일러님 어서오세요. 오늘 1월 7일 새해 첫 구조론 유튜브 방송입니다. 구조론 방송 꾸준히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 시사 이야기를 따로, 구조론 이야기 따로.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이제 영어로 번역하려면 편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 방송을 하기로 한 거예요. 빨리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실시간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면 좋겠는데 아마 2, 3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내가 어른이 되면 영어 자동 번역기 같은 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늦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21명이 시청 중입니다. 지금 바깥 기온은 영하 6도, 7도? 영하 6.4도예요. 6.4도. 와, 오늘 밤 최하는 영하 9도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오늘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가 됐는데 그 사이 1도가 또 올라갔어요. 오늘 밤 최저는 내일 새벽에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야, 대한이 소환집에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어제가 소환이었죠. 그러니까 소환추위가 지금 온 거예요. 와, 우리나라 3대 추위는 순흥추위, 소환추위, 대한추위가 있는데 최근에는 대한이 소환집에 왔다가 얼어 죽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변해서 11월에 춥고 12월에 초에 춥고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대한은 안 추워요. 이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대한 추위가 사라지고 소환 추위가 이기고 있다. 네. 또 뭐 1월 말에 추위가 한 번 더 올지 모르는데 1월 16일까지는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네. 박명희님, 올리원님, 에릭님, 랜디로즈님, 보비베트님, 보리반님, 그리스방님, 엽수아수님, 지제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첫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론은 서문을 쓰는 거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도입부를 찾는 거.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맨 처음 아기가 뭘 말하냐면 그래, 이 옴이 뭐냐. 인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엄마. 아기가 맨 처음 하는 말은 엄마인 거예요, 엄마. 이 엄마의 이걸 이제 인도 사람이 그러는데, 뭐, 엄마니 반매 홈 그러잖아요. 엄마니 반매 홈. 처음 입이 떨어졌을 때 무엇을 말하는가. 그 안에 우주의 정답이 있다. 옛날부터 인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도 사람도 뭔가 생각이 있었던 거야. 맨 처음에 뭐가 있냐?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원자가 있는 원자. 근데 원자 이전에 있어요. 원자가 아기라면 아기 이전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엄마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맨 처음에 아기가 먼저 있지 않을까. 아기가 딱 탄생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처음부터 있을 수 있냐. 그게 구조론이라는 거죠. 구조론이 바로 그것을 해명한다. 닭이 먼저다. 달걀은 나중이다. 네. 배구님, 당근님, 이영수님 반갑습니다. 현재 45명이 시청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쭉 게시판에 적어놨는데 맨 앞에 이야기할 것은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뭐냐면 구조론이 인류 최고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뭘까? 아이디어가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구조론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든 아이디어 그 자체가 바로 구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 아이디어 있니? 이 말은 너 구조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야, 아이디어 하나 떠올려봐. 이 말은 야, 구조 하나 떠올려봐. 이 말이에요. 일단 건축 아이디어 뭐 없냐? 새로운 건축 구조를 만들어라 이거죠. 영화 아이디어 없니? 새로운 영화 캐릭터를 만들어라 이거죠. 혹시 만화 아이디어 있니? 새로운 만화 캐릭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구조가 아이디어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구조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작곡 아이디어가 있나? 새로운 음악 아이디어가 있나? 새로운 시인의 시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나? 모든 아이디어, 그게 바로 구조예요. 구조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건축을 한다. 건축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만든다. 어떤 옷감으로 만들지? 질. 남자 옷을 만들까, 여자 옷을 만들까? 입자. 이런 식으로, 질, 입자, 힘, 운동량 순으로 아이디어가 1, 2, 3, 4, 5 딱 나가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 자체가 바로 구조라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아이디어죠. 동물에게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동물에게는 구조가 없고 인간에게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다. 근데 지금까지 인류의 아이디어는 전체가 100이라면 49에 49. 51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자궁이 있고 자궁에서 아기가 나오는데 원자 개념이 이 아기예요, 아기. 원자는 아기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아기가 태어나야 시작되죠. 그건 아니에요. 엄마가 낳아야 아기가 있지. 낳지 않는데 아기가 있을 리 있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다. 전체가 먼저고 부분은 나중이에요. 그걸 이기는 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이 뭐냐. 시작이 51이고 끝이 49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51이고 결과가 49예요. 50도 50이면 어떻게 되냐. 교착. 여당과 여당이 교착돼 무승부. 노게임이에요, 노게임.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이겨야 결말이 나는 거예요. 일단 한국팀이 이겨야 우승해야 아시안컵이 결말이 나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승할 때까지 하거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될 때까지 한다고. 집을 짓는다. 지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이긴다는 것은 적을 이긴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 못 먹으면 지는 거고 먹으면 이기는 거죠. 그럼 밥을 언제까지 먹을 때까지 먹는 거야. 밥을 아직 못 먹었어. 그럼 계속 먹는 거예요. 밥을 아직 떠지도 못했어. 떠야죠. 아니 짓지도 못해서 지어야죠. 살도 안 씻어서 씻어야죠. 쌀이 없어. 농사 지어야죠. 그러니까 밥을 언제까지 먹냐면 먹을 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냐? 50일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가 100이라면 딱 51까지 와야 50일 이기고 이겨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에 지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밥이 이겼어. 밥을 떠지도 못했어. 숟가락이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하죠? 밥을 못 먹는 거죠. 그건 진 거야. 내가 밥을 떠지도 못했다면 먹지 못했다면 진 거고 지면 안 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면 안 먹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안 먹지.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이겨야, 밥을 이겨야 게임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뭘 하든, 일단 우리가 산다.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음을 이겨야 돼요. 호흡을 한다.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쉰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야. 그럼 못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냐면 이길 때까지 합니다. 무엇을 하든 방귀를 낀다. 나올 때까지 끼는 거야. 똥을 싼다. 나올 때까지 싸.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데 똥이 안 나와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하냐. 나올 때까지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이길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똥이 이겼어. 똥이 딱 막혀. 나 안 나갈 거야. 네가 아무리 관략거리 힘을 줘봐라. 내가 나가나 봐라. 버티고 있으면 못 줄 거야. 화장실에서 아무리 똥꼬에 힘을 줘도 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침을 똥을 못 누르는 거예요. 똥을 못 누르면 계속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스마트폰을 해. 그래서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면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그 똥을 이기지 못해. 똥을 이기지 못하면 똥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그 지적 성취, 성과는 49에 불과해요. 나머지 50일은 인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로는 이 노벨상 500만 개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80억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 1만 년 동안 성취해온 지적 성과 전체를 49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겨야 게임이 시작되니까. 지면 노게임이 노게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화장실에 갔다. 근데 똥이 이겼어. 내가 졌어. 똥을 못 만났어. 그럼 내 또 따르는 거야. 내 또 화장실 간다고. 그 똥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 그 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똥을 못 넣으면 죽습니다. 사망. 그러니까 똥을 넣을 수밖에 없고 화장실 갈 수밖에 없고 이길 때까지 할 수밖에 없고 이길 때까지 하니까 이기려면 50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기는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단위로 되어 있어요. 어떤 단위든 그건 단위야. 세상은 콩으로 되어 있다. 그럼 그게 단위야. 세상은 수로 되어 있다. 그럼 수가 단위야. 세상은 홍두깨로 되어 있다. 그럼 홍두깨가 단위야. 세상은 떡고물로 되어 있다. 그럼 떡고물이 단위야. 세상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가 단위야. 세상은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다. 음양오행이 단위야. 사원소설. 세상은 사원소로 되어 있다. 물, 불, 흙, 바람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럼 그게 단위야.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든 그것은 단위라는 거죠. 그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정하는 단위고 하나는 전달하는 단위. 근데 우리가 보는 원자는 전달 단위지 결정 단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결정 단위가 있고 전달 단위가 있는데 이건 안에 있고 이건 밖에 있어요. 이건 안에 있으니까 에너지고 이건 밖에 있으니까 물질이야. 그러니까 결정 단위와 전달 단위, 에너지와 물질, 안과 밖,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밖만 보고 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 에너지란 말 자체가 안에서 일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 왜 본 적이 없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지. 보이면 볼 거 아니야.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론에서 이야기하는 장의 개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 장의 개념은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물질이야. 입자는 보이잖아. 뭐 솔입자, 광자, 뭐 이런 것은 수소, 헬륨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데 광학현미경으로도 보여요. 근데 양자는 전자현미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파인만은 말했다. 인류가 절멸의 위기에 처해 단 하나의 지식만 후대에 남겨줄 수 있다면 그 하나의 지식은 원자론이어야 한다. 근데 그 원자론, 그 파인만이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말이 틀린 게 아니고 파인만은 말은 맞는데 그 원자 위에 구조론이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화살이 있다면 그 위에 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인만은 화살을 봤을 뿐 활을 보지 못했어.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왜 죽었지? 화살을 맞아 죽은 거 죽었지. 그럼 왜 화살을 맞았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 보통 화살에 맞아 죽었다. 아, 화살이 범인이네. 화살을 매우 쳐라. 화살에다 곤장 500대를 쳐라. 이러고 끝내는데 화살에다가 처벌을 한다고 화살을 뭐 징역 300년 이런다고 화살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반성을 하겠냐고. 활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놈을 조져야 돼. 원인을 조져야지 결과를 조지면 안 돼. 우리가 보는 물질이 이거는 세상이라는 것은 다 결과예요, 결과. 원인 척을 본 적이 없어. 근데 결과가 원인을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이 결과를 이깁니다. 왜냐? 원인이 결과에 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똥을 못 나와. 화장실에 가면 똥이 안 나와. 그럼 다시 똥 누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를 이길 때까지 그 짓을 반복한다고. 그럼 결국 언젠가는 원인이 이겨.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원인이고 물질은, 원자는, 소립자는 다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 중심의 사고에 빠져있지 원인 중심의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소립자 이런 걸 보이는데 양자역학의 양자라는 것은 이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조로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질, 입자, 힘, 운동, 양이다.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에너지고 밖에서 보이는 연출되는 것이 물질인데 원인 안에 뭐가 있냐? 질, 입자, 힘, 운동,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양 중에서도 양이 어딘가에 침투해 있는 양이에요. 그냥 양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어. 예를 들면 양이 열에 침투했다거나 뭐 칼라에 침투했다, 소리에 침투했거나 양이 어딘가에 딱 박혀 있는 걸 보는 거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자체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존재 그 자체를, 순수한 그 존재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방향전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환된 붙잡힌 것을 보는 거예요. 질, 입자, 힘, 운동, 양에는 붙잡는 것이 5번 붙잡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붙잡힌 것을 본다. 네, 배구님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곡지는 유혹. 우주를 다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 행복은 과학자에게만 주어졌다. 사람이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쥐고 미인과 사귀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겠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돈을 벌려고 한다. 왜 그럴까? 본능이. 명성을 얻으려 한다. 왜 그럴까? 본능이. 권력을 지려고 한다. 왜 그럴까? 본능이. 왜 미인과 사귀려고 하나? 본능이. 근데 원시인, 부족민은 사실 미인에도 관심이 없어요. 돈도 관심이 없어. 명성도 관심이 없어. 권력도 관심이 없어. 근데 왜 현대인은 돈과 명성과 권력과 미인에 집착을 할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족민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무 걱정이 없어. 뭐 일 안 한다고 누가 뭐 마누라가 혼내기를 하나, 뭐 돈 안 벌어온다고 누가 주워 패기를 하나. 부족민들은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싫고, 명성도 싫고, 권력도 싫고, 미인도 싫고, 다 싫다. 실제 이 섹스도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원시인들은 섹스를 하루 종일 하지 않을까? 안 해요? 안 해요. 섹스 안 합니다. 섹스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해요. 그것도 이웃 부족에 쳐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자기 부족은 다 근친이에요. 전부 엄마, 아빠, 사촌, 형제, 딸, 뭐 이렇기 때문에 섹스를 할 수가 없어. 섹스를 한번 하려면 목숨 걸고 이웃 부족으로 쳐들어가서 모의 전쟁을 해야 돼요. 대가리로, 망치로 대가리를 때려가지고 죽입니다. 그럼 40살 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섹스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민들은 섹스도 안 하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미인도 없고 명성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은 왜 이렇게 그런 데 집착하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원시인들은 부족 사회에 동화가 돼 있어요. 부족의 일원이 돼 있다고. 근데 현대인은 그 부족에서 튕겨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무리와 결속을 하려고. 그게 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명성에 대한 집착, 미인에 대한 집착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돈이 많다 자랑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명성이 있다 자랑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권력이 있다 자랑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내 마누라가 미인이다. 내 남편이 잘났다. 이러고 자랑하는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원시인은 자랑 안 해요. 왜냐하면 원시인은 걱정이 없어. 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실제 원시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현대인보다 높아요. 현대인들은 다 불쌍한 놈들이야. 항상 불쌍하게 살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무리와 이렇게 결속을 하려고 해요. 원시인은 다 결속되어 있어. 그래서 결속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시인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원시인이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냐면 외부의 힘이 없어. 현대인은 외부의 힘이 딱 있다면, 예를 들면 택시하고 딱 세우면 택시가 딱 서잖아. 외부의 힘. 지하철 딱 가면 지하철 딱 타잖아. 외부의 힘. 비행기 딱 오라 그러면 비행기 딱 타잖아. 극장에 딱 가면 영화 딱 보여주잖아. 백화점에 가면 옷을 딱 입혀주잖아. 그 외부의 힘이라고. 다시 말해서 현대인은 다 없는데 외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죠. 원시인은 다 있는데 자유의지가 없고, 현대인은 다 없는데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차이야. 근데 짐승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외부의 힘이 없어. 짐승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호랑이, 이빨의 힘, 뭐, 사자, 발톱 힘, 이 다 내 힘이야. 남의 힘을 이용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가만 보면 전부 남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힘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 명성, 권력, 행복, 뭐, 미인 이런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내한테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허기를 달래줄 수 없어요. 진정한 허기는 목마름은 아까 했듯이 자유의지. 그게 뭐냐. 외부로 내가 뻗어가는 거예요. 내가 외부를 장악해야 돼. 그래야 가져올 수 있어. 가져오는 것은 누가 줘야 주는. 가져오는 거. 안 주면 못 와. 예를 들면 택시 타고 싶다. 택시비가 없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싶다. 돈이 없다. 권력을 가지고 싶다. 표가 안 나온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당선되지 않는다. 출마도 못 해봤다. 내가 외부로 뻗어나가지 않으면 외부에서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 돈, 명성, 행복, 사랑, 쾌락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외부를 장악하고 뻗어나가는 것 자체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하냐? 과학자가 하는 거죠. 과학자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지구를 장악하고 우주로 뻗어나간 거죠. 아인슈타인이 없으면 아직도 인류는 지구에 갇혀가지고 달까지 또 못 가봤을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 덕분에 달에 가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이 없으면 인류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외부로 뻗어날 수가 없어. 권력이 없어. 뭐 돈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네 혹시 사람을 낳고 싶지 않나? 물고기를 낳는 어부가 되는 것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마 그 양반 이름이 예수인 것 같은데 그 예수 형님이 사람을 낚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그럼 지구를 낚는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냐? 우주를 낚는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냐? 이게 구조론이에요. 과학자는 지구를 낚는 사람이고 우주를 낚는 사람이라고. 예수 형님은 그냥 사람을 낚는 거죠. 사람 낚아서 뭐 하냐고. 명성, 뭐 행복, 권력 이런 거 탔냐. 사람 낚는 거는 조금 이제 이 급이 떨어지는 거고 우주를 낚아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족민이 갖고 있는 것은 사랑, 행복, 쾌락 다 부족민이 갖고 있어요. 부족민은 다 갖고 있어. 아무 걱정이 없어. 근데 자유의지가 없다. 부족민은 동굴에 갇혀가지고 비가 오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비 맞고 있어. 원숭이들 나무에 매달렸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비 맞고 있어요. 원숭이는 비를 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비가 오면 그냥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 맞고. 근데 인간은 비가 오면 집을 짓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고, 그게 자유의지라고. 외부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옷의 힘, 이거 외부의 힘이라고. 캐시미어, 이거 따뜻하잖아.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파카를 딱 입고, 캐시미어를 딱 입고 있으면,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형성한다. 그래서 원시는 외부의 힘이 없기 때문에 동굴의 힘. 기껏해야 동굴의 힘밖에 빌릴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태워주는 게 아니고, 배를 태워달라고 태워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태워달라고 태워주는 게 아니고, 외부의 힘을 빌려줄 수 없으면 자유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외부의 힘을 얻으려면 먼저 외부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목마름을, 갈증을, 가려움을 해결하는 근원이라고. 뭐 돈, 행복, 뭐 쾌락, 사랑 이런 건 다 바보들이 하는 얘기, 바보들이. 그 촌놈들이 하는 얘기고. 그 극장에 있는 관객들이 뭐 TV 드라마 보고 이래.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신경 안 쓰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유의지, 외부를 뻗어나가서 우주를 장악하는 데 관심이 있지. 뭐 돈 10만 원 벌어가지고 뭐 일당 받았다 그러고 유치하게 말이야. 그런 건 관심 없죠. 네. 다음 이야기는 과학에 대한 얘기다. 과학은 에너지의 과학입니다. 에너지란 안에서 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밖에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왜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냐고. 저는 7살 때 그걸 알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안에 무엇이냐 하면 원자는 쪼갤 수 없다. 안이 없다. 그러니까 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이 없는 걸로 정해버렸어. 누구 마음대로. 아니, 누구 마음대로 안이 없다고 정해버렸냐고. 안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냐면 저울이 있습니다. 밖에는 뭐가 있냐면 지렛대가 있어요. 팔을 이렇게 보면 여기 저울이잖아요. 저울 축을 딱 중심으로 여기 저울이라고. 이렇게. 여기 저울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우주 안에 모든 게 저울이에요. 왜 팔이 두 개냐? 저울이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팔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른팔이 약간 굵어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다리도 살짝 보면 오른다리가 살짝 길어요. 1cm 더 길어요. 정확하게 자로 재보면 왼다리보다 오른다리가 약간 더 길어요. 물론 왼손잡이는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다리가 살짝 더 길고 팔도 오른팔이 약간 더 길어요. 이 우주는 50대 50으로 돼 있는 거, 저울로 돼 있어. 근데 사실은 51대 49야. 왜냐하면 이게 지렛대야. 다시 말해서 이게 저울이다가 순간적으로 딱 지렛대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딱 저울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실행할 때는 지렛대로 바뀌어요. 일단 공을 던진다. 공을 딱 들 때는 저울이에요. 근데 던질 때는 지렛대라는 거죠. 여기 지렛대, 딱 치는 여기 지렛대라고. 그럼 요 51이 요 49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상완이 하완보다 굵어야 돼요.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굵어야 돼요. 만약 50대 50은 어떻게 될까? 교착되는 거죠. 못 던져. 50대 50이면 이걸 던질 수가 없어요. 이놈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야. 공이 안 날아가. 근데 우리는 이 우주를 대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51대 49 비대칭인데 왜 이게 대칭으로 이해하냐면 딱 들어봐요. 컵의 무게가 인간에 전달돼서 50대 돼버리는 거. 다시 말해서 이게 51이고 여기 49인데 여기 컵을 딱 쥐는 순간 50대 5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볼펜을 딱 주는 순간 여기 힘이 들어. 손에 힘을 빡 줘. 왜냐면 글씨를 쓰려면 꽉 힘을 줘야 돼. 힘을 꽉 주면 여기 5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50도 50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우주는 50도 50이구나. 그렇게 딱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대칭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우주는 비대칭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51대 49로 비대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51대 49, 51이 크고 49가 작으니까 큰 데서 작은 쪽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수렴이 된다면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져. 뭐든 작아져. 이 우주 안에 모든 건 다 작아져요. 작아지지 않는 거 한 개라도 있으면 갖고 뭐 없어. 근데 밥을 먹을 때 입이 크냐, 똥구멍이 크냐, 입이 큽니다. 입은 큰데 똥구멍은 작아요. 들어가는 구멍은 작고 나오는 구멍이 들어가는 구멍이 크고 나오는 구멍이 작아요. 이 깔때기, 들어가는 구멍이 크고 밑에 나오는 구멍은 작아요. 이 우주 안에 모든 게 그래요. 자동차 뭐 엔진은 크고 바퀴는 작고, 그 반대로 입구가 작고 출구가 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면 필드는 넓고 홀컵은 작다. 축구라면 그라운드는 넓고 골대는 작다. 농구 코트는 크고 농구 골대는 작다. 항상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 입구는 크고 출구는 작다. 수렴 방향, 좁아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났어요. 물레방아는 물레는 크고 방아는 작다. 방아하고는 이만한데 물레는 이만하죠. 무조건 크긴데 작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외가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면 강은 작고 바다는 넓은데 이러면 착각이고, 이 하늘이 전체가 다 강이라고. 하늘에서 땅으로 빗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다가 아무리 넓어봤자 하늘보다 넓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강은 작고 바다는 넓어. 작은 데서 큰 것 들어가. 아니에요. 큰 데서 작은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은 크고 대통령은 작다. 국민은 이만하고 대통령 한 놈이 한 놈. 국민이 대통령보다 큰 거예요. 하늘 땅보다 커. 큰 데서 작은 들어가지. 작은 데서 큰 들어가는 하극상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 이게 절대 법칙이에요. 근데 왜 아무도 지구상에 80억이나 있는데 이 간단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7살 때 하는 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냐. 제가 7살 때 이걸 생각했는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뭐 그런 크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전체는 크고 부분은 작다. 어미는 크고 새끼는 작다. 원인은 크고 결과는 작다.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큰 게 먼저고 작은 게 나중입니다. 무조건 큰 게 먼저예요. 화장실에 가도 큰 거 먼저 봐야 돼요. 오줌 먼저 누고 똥 나중에 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다음 곡지는 저울. 구조로는 쉽다. 1 더하기 1은 2, 요 셈이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5살 꼬맹이가 1 더하기 1은 2를 이해하려면, 만약에 이해했다면 그건 뉴턴보다 또 똑똑한 얘기야. 뉴턴은 꼬맹이 때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우기다가 선생님한테 잘렸어요. 퇴학당했어, 퇴학당. 1 더하기 1이야. 야,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이해한 사람은 뉴턴보다 더 천재야, 천재야. 뉴턴하면 천재 아니야. 그 천재보다 더 천재야. 여러분들은 내가 물어보고 싶어. 1 더하기 1은 2 이해했습니까? 못했어요. 그 이해한 사람 지구에 없어. 왜냐면 그걸 내가 정리했기 때문에. 수학의 근거가 구조론이에요. 구조론이 없으면 수학이라는 근거가 없어. 1이 왜 1이냐? 라인 1이죠. 어떤 요게 1이라는 게 아니고 요것과 나와 연결한 라인이 1인 거예요. 그 개념을 아무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일치가 1이에요. 다시 말해 1은 그냥 1이 아니고 어떤 둘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 이랬어요. 그런가 보다. 세보라. 네가 손가락 꼽아보면 알 거 아니야. 한 개, 두 개네.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원리적으로 아는 사람 없고 경험적으로 세어보니까 2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구조로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자, 머리가 크냐, 꼬리가 크냐. 머리가 크죠? 허벅지가 굵냐, 종아리가 굵냐. 허벅지가 굵죠? 전체가 크냐, 부분이 크냐, 전체가 크죠? 엔진이 크냐, 바퀴가 크냐, 엔진이 크죠? 뭘 봐도 그렇잖아. 주변에 찾아보라고. 전부 대가리가 크고 꽁무니 작아요. 야구장에 가봐도 그렇고, 축구장에 가봐도 그렇고, 어디 가나 들어가는 구멍이 크고 나오는 구멍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레방아를 보고, 물레가 방아보다 크구나. 요거는 뭐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머리가 크네. 입이 똥구멍보다 크잖아. 그거는 어린애도 알겠다. 눈도 봐. 눈동자는 큰데 뇌세포, 눈이 이따만 하다면 이걸 처리하는 뇌세포는
0.00001mm. 내 세포는 눈에 보지도 않아. 이만한 눈알, 요만큼 작은 내 세포. 그 차이가 100만 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해서 들어갈 입구는 100만 배로 출구보다 큰 거예요. 이건 눈을 보면 되잖아. 물레가 크냐, 방아가 크냐, 엔진이 크냐, 바퀴가 크냐, 머리가 크냐, 꼬리가 크냐. 꼭 강호동이 아니라도 다 머리가 커요. 특히 사람은 꼬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머리가 큽니다. 단서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 단위를 이야기, 단위. 어떤 단위든 그것은 단위다. 뭐, 음양설, 오행설, 사원소설, 원자설, 창조설, 어떤 주장을 하든 그건 단위예요. 맨 먼저 이야기 시작한 대가리를 단위라고 해요. 단서. 단을 찾아야 되는데, 계단. 탁 부러지는 점을 찾아야 된다. 그게 단이다. 근데 우리는 존재에서 단을 찾으려고 하지, 부재에서 단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쟤는 존재가 아니라 부재를 본 거예요. 언제 느꼈냐? 7살 때 느꼈어. 심지어 꿈에까지 나타났어. 한 번 꾼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꿈을 꾸니까 정확히만 그 꿈의 느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지몽처럼 제 인생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설명을 못 하겠다. 그래서 막 관찰을 했어요. 뭔가 내가 얼핏 지나가는 거 봤는데 뭔가 봤는데 그게 뭔지 말을 못 하겠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언어에서 찾은 거예요. 인간들이 말을 이상하게 한다. 전제가 있고 진술이 있는데 전제가 진술보다 커요. 무조건 커.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이딴 말하고 2는 한 번, 2는 콕 찍으면 되잖아.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세 번 말해야 돼요. 단어가 3개야. 2는 그냥 2! 전제가 진술보다 큰 거예요. 무조건 커. 왜 아무도 그걸 이야기 안 하냐고. 전제에서 진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80억 인류가 그때 30억이었죠. 30억 인류가 다 벌거숭이 임금님. 인간은 죄다 벌거숭이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석 실험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처음 발견했고 학은 왜 한쪽 다리로 서 있는가 여기에서 에너지 일방향성을 알았고 린네의 생물 분열법을 배워서 질입자 힘 운동량을 만들었고 제논의 궤변을 배워서 닫힌 개 개념을 만들었고 근데 이걸 막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뭐가 안 맞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안 맞아. 그래서 존재론과 이식은 나누었어요. 그걸 언제 했냐면 24살 때 했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불교 경전을 막 읽어봤어요. 특히 법화경을 읽어봤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뭐 유식학이 어떻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인식론이 중요하다. 그럼 인식을 만드는 뭐냐? 존재다. 그래서 제가 존재론, 인식론 이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존재론, 인식론은 국어사전 찾아볼 필요가 없고 백과사전 나오는 그 얘기 아니고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의사결정하는 건 존재론이고 인간이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인식론인데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혼란이 일어난다. 작은 것에 큰 것을 담을 수가 없다. 큰 것이 작은 것에 앞선다. 존재론은 형님이고 인식론은 동생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팔을 움직이려면 이게 존재론이고 이게 인식론입니다. 컵을 딱 들었다면 이 컵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정보가 전달되는 루트가 인식론이고 이 컵을 들을 때 컵이 힘을 얼마나 줘야 되냐. 예를 들면 이거 달걀을 집어넣어요. 로봇이 달걀을 딱 집어넣는데 팍 깨져버려요. 너무 살 집으면 흘려버려요. 달걀을 흘리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집어야 된다. 그럼 얼마의 힘으로 집어야 되나. 달걀 무게를 딱 들어본다고. 달걀 무게 100g. 100g이면 정보가 샤락 하는 거예요. 뇌에서 100g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100이라는 힘을 내려보내요. 정확히는 101을 내려보내야 돼요. 100보다 약간 커야 돼. 딱 100으로는 100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1을 보내면 101로 100을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200을 보내버렸다. 달걀 깨버려요. 50을 보냈다. 그럼 달걀 흘려버려요. 그럼 얘는 50을 보내도 안 되고 200을 보내도 정확하게 100을 보내도 안 되고 101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요걸 이제 조절 장치. 요걸 달걀에 101의 힘을 가해야 된다. 요걸 결정하는 것이 인식론이라는 거죠. 인식론 다 대칭이에요. 이 우주를 대칭으로 보는 게 인식론이에요. 뭐 음양, 상하, 좌우, 전후, 밤낮,
진보와 보수, 선과 악, 이런 거 다 인식론이에요. 뭐 둘씩 짝지어지는 건 다 인식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둘씩 짝을 지어요. 항상 뭐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남자와 여자, 뭐 성소수자와 성다수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것을 짝을 짓는다고.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인식이 안 돼. 그렇게 안 하면 정보가 내려 안 가. 여기서 막혀버려요. 정보를 내려 싹 보내려면 반드시 50도 50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을 50도 50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51대 49라는 거죠. 엔진이 바퀴보다 커요. 엔진이 바퀴보다 세.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손목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왜냐, 더 약하면 이걸 놓쳐버려요. 뽀빠이 아저씨는 가늘고 여기가 굵어요. 그럼 팔이 부러집니다. 뽀빠이 아저씨는 팔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51대 49로 이 상완이 하완을 이기고 허벅지가 종아리를 이기고 전체가 부분을 이기고 머리가 꼴을 이기고 이런 구조로 이 우주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51에서 49로 작아져. 무조건 작아져요. 조금이라도 작아져. 요만큼은 작아져. 그럼 너무 많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낭비로 비효율을 나라가 망해요. 너무 안 작아지면 그래도 역시 나라가 망합니다. 깨져요.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면 팔이 부러지고 여기가 굵고 여기가 가늘면 에너지 낭비로 일을 못해. 일을 밥만 처먹고 일을 못하는 거야. 팔이 굵으면 손가락도 굵어야 돼요. 팔은 굵은데 손가락은 아기 손가락이다. 그러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대칭을 맞추면서도 실제로는 이게 비대칭이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구조론의 핵심, 존재론과 이식론의 핵심.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방랑 생활을 10년간 한 거예요. 그냥 구조론, 질, 입자, 힘, 운동량 이거는 제가 17살 때 이미 다 만들어버렸어. 린네의 생물분열법 보고, 린네는 종속 과목 강문계 7개를 분류해요. 그 7개의 근거가 뭐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맞춘 거냐? 대충 갖다 맞춘 거예요. 사실 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대충 갖다 맞춘 거예요. 저는 과학적으로 뭔가 해보자. 질, 입자, 힘, 운동량을 딱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건 제가 17살 때 순식간에 해버렸고. 근데 이걸 실제로 현실에 적용을 해보니까 뭔가 항상 안 맞아. 그래서 왜 안 맞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존재론과 이식론, 인간은 항상 뭐든지 이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인간이 뭘 할 때는 여기 한 100으로 보이면 일단 200으로 시작합니다. 좀 세게 가다가 조금 줄여요. 일단 여자를 꼬실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100만 원 줄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90만 원 준 다음에 조금씩 줄여요. 계속 줄이는 거예요. 여자가 화낼 때까지 줄여요. 처음에는 왕창 줄도 이심을 쓰고 그 다음에는 아깝다. 호텔비가 아까워. 모텔로 줄이자. 처음에는 비싼 차 딱 몰고 가다가 아깝다. 국산차로 사자.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왕창 줘놓고 나중에는 계속 줄입니다. 이거지 존재론이고 인식론은 그 반대예요. 처음에는 1이라고 했다가 아닌데 2다, 아닌데 10이다, 아닌데 100이다 계속 늘립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위협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북한의 위협이 작아. 아니야, 커. 더 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된다. 엄마한테 용돈 올려줄 수 있어? 하고 딱 간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5만 원 하다가 엄마가 5만 원 줄 수 있지. 그럼 사실은 생각해보면 1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게 10만 원쯤이야. 사실 20만 원이 필요해. 계속 액수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는 쪽은 인식론은 무조건 계속 올려요. 무조건 올라가. 반대로 존재론은 그 반대로 처음에는 왕창 이심을 쓴 다음에 계속 줄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올라가는 인식론과 계속 내려가는 존재론이 가운데서 딱 만나는데 여기가 조절 장치이고 여기서 이제 밀당을 하다가 조절을 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커플이 되기도 하고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무엇이든 올리고 보는 인식론의 법칙과 뭐든지 깎고 보는 존재론의 법칙.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 사는 사람은 인식론이고 파는 사람은 존재론이에요. 파는 사람은 어떻게든 조금 주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막 바구니에 쓸어 담고 파는 사람은 그걸 다시 빼고 있어. 처음엔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계속 줄인다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91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조론 이야기인데 시간 조절이 적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내용이 짧아서 한 30분 만에 끝날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40분 걸렸습니다. 네. 이 정도면 분량 조절이 되었다고 보고, 네. 다음 일요일에 구조론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90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